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저희가 예전에 그 분리발주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던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직접 이제 구매해서 이제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감리의 대상인지, 뭐 이제 감리의 또 대상이면 감리 대상 사업비 산정에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빠져야 되는지 그에 대한 좀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오늘 같이 또 이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는 분리발주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분리발주라는 용어를 썼죠. 분리발주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접 구매로 바뀌었습니다. 해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어 정리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상용 소프트웨어 이제 직접 구매했을 때 이게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이 상용 소프트웨어 이제 직접 구매 이렇게 분리발주라고 나와 있고 가이드에 보시면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죠. 상용 소프트웨어란 상용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 계약 사업자가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소위 옛날에 저희 말하는 패키지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패키지성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다. 그렇고요. 예를 보시게요. 일괄 발주를 좀 보셔야 될 게 일괄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는 그 발주기관이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할 때 개발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통합이 이제 개발이죠. SI 이거를 모두 포함해서 이제 발주를 했죠. 그래서 사업자가 하드웨어도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도 구매해서 이제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거 이제 별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또는이라고 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분리발주라는 용어보다 이제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라는 용어 쓰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똑같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일괄 발주 중에서 요거 소프트웨어 구매만 따로 빼내서 발주 기관이 평가 선정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는 사업자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제 발주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RFP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이제 뭐 설치할 때 사업자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꼭 단서 조항들을 좀 달죠. 일단 이제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 그 금액이 감리 대가 산정에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리 대가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엑셀표를 활용하시죠.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뭐 이제 기능 점수 있고요. 여기 IT 평균 있고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감리 대상 금액을 넣을 때 보통 이제 VAT 포함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요. 어, 아랫부분 뭐 이제 대상 사업의 금액이 나오죠.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걸 이게 다 이제 개발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제 요소로 구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개발일 경우에는 10억 뭐 이렇게 개발이 돼서 2단계 뭐 대충 하시고요. 배경 비율을 최소로 한다고 했을 때 110%에 20에 이렇게 지금 직접 경비는 없다고 가정하면
표준 공수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최종 감리비 VAT를 포함한 금액은 이렇게 1억 2천 해서 보통 뭐 한 10%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거죠. 이 10억이 다 개발이 아니라 만약에 50억 아니 5억은 개발이고 5억은 하드웨어 소프트 구입이 될 때는 여기다 이제 5억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10억이지만 아마 감리단가가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뚫죠. 약간 1억 2천에서 9천으로 떨어졌어요. 이유는 여기 이제 적용 보정 비율이 다른 거죠. 개발은 감리 입장에서 볼 때 일을 다 쳐주는 거죠. 이거를 다 이제 점검하는데 1 정도의 이제 비율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율 점검하는 데는 개발에 비해서 반 정도 밖에 이제 일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거로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적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DB 구축이 있을 경우에도 여기다 나눠야, 만약 이게 또 나눠질 경우에는 이게 5억이 아니라 지금 2억 5천이다. 그리고 이제 DB 구축이 또 2억 5천이 있다. 이러면 또 보정이 좀 더 떨어지죠. 뭐 비슷한데 아까 99에서 또 98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왜 0이냐면 이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 분야가 아니라 보통 통신이나 이쪽 비용이라 이쪽은 그래서 이게 왜 0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감리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감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미로 통신 쪽의 내용들이 있으면 뭐 그런 의미에서인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은 뭐 이게 제외는 안 하죠. 이것도 약간 불합리해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이제 감리대상 사업비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중에 만약에 또 이 2억 5천인데 2억은 직접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5천만 원짜리 또 5천만 원이면 이제 아까처럼 이상이면은 분리발주하게 돼 있죠. 직접 구매.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금액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감리 단가도 떨어지겠죠. 이걸 넣으면 감리 단가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맞냐는 거죠. 어떻게 이제 감리 금액을 산정하냐인데, 하여튼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산정 기준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이제 엑셀을 만든 건데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관리비가 이거다지 이게 뭐 직접 구매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게 조금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업지석 같은 거 애매하니까 아마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게 이 대가 산정 기준에 감리 대상 사업비라는 것은 이 보정 금액을 또 의미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분리발주는 감리당 사업비에 포함하나 통합전산 위임 장비 있죠. 이거 위임 발주 이거는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좀 해줍니다. 이렇게 분리발주 소프트웨어는 대상 사업비에 포함하라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감리 대상 업무가 아니죠. 왜냐면 본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좀 저희도 이거 넣어주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그러면 뭐 감리 입장에서도 단가가 올라가면서 그 직접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보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단가가 안 올라가면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상 사업비에 넣어줘서 단가를 좀 올리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이걸 안 넣은 상태인데 분리해서 이제 아까처럼 2억만 넣는데 실제 현장 가서 이제 주관기관이 뭐 봐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공수에 포함 안 되고 그냥 뭐 소위 말해 서비스 차원으로 봐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명확하지는 않지만 요새 이제 RFP에 이렇게 포함해서 하라고 이제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가 산정하실 때 이렇게 명확히 있으면 넣어주고 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그 PMO와 관련해서 이 역할은 PMO 역할입니다. 예. 이제 원래는 뭐 PMO라기보다는 그 주간기관의 역할이죠. 예. 위임 발주 아니 직접 구매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모든 예, 그것이 이제 그 주간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기관이 그거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PMO란 제도를 이용해서 PMO 발주를 하죠. 그러면서 그 PMO의 역할에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PMO가 주관계 역할을 다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PMO가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PMO도 이제 안 하는 프로젝트가 있겠죠. 그럴 때는 누군가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처럼 대상 금액을 포함 안 하면서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는 포함시키라고 명확히 나와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저희가 감리대가 선정할 때 여기에도 이제 일단은 그 직접 구매로 구매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감리 때 이제 그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간기간 이야기 하실 때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죠. 여기에는 직접 구매도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우리가 그건 본다 감리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걸 자꾸 빼야 된다는 어떤 좀 이슈가 있다. 만약에 PMO가 있다. 이쪽 조직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빼고, 우리는 보지 않는 거죠. PMO가 보는 게 맞겠죠. 역할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때그때 이런 거를 조정해 가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용수수료 직접 구매와 감리상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